2026년 7월 로스앤젤레스 LAFC 구단 재무팀장이 회장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슨 일인가? 손흥민 선수 영입하고 2개월 만에 구단 가치가 6억 달러 올랐습니다. 존 토링턴 회장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8천억 원 2개월 만에. 네, 포브스가 방금 발표했습니다. 토링턴이 의자에 푹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370억 걸고 8천억을 벌었네. 2개월 전 이 남자는 회사를 걸었습니다. 33세 한국인 선수 한 명에게요. 주변 모두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미국 최대 스포츠 매체 이 ESPN은 이렇게 썼죠. 2026년 최악의 이적 2위.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투자 수익률 2160%. 저는 마크 스펜서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23년간 스포츠 경제를 분석해 왔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엔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본 건 스포츠 역사상 가장 완벽한 복수극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건 33세 늙었다고 무시당한 한 사람이 어떻게 2개월 만에 전 세계를 뒤집어 놓았는지에 관한 진짜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먼저 누르세요. 토트넘이 벌인 돈나무. 2026년 4월 런던 토트넘 본부 다니엘 레비 회장 앞에 재무보고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재무팀장이 설명했습니다. 회장님, 작년 손흥민 관련 수익입니다. 전체 수익의 43%를 차지합니다. 레비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33세는 33세야. 작년에 고작 7골이었잖아. 하지만 회장님, 유니폼 판매가 손흥민입니다. 아시아 스폰서 수익은 70%입니다. 레비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만 숫자에 속지 마. 축구는 젊은 선수들이 하는 거야. 33세는 끝이라고. 오후 레비가 손흥민을 불렀습니다. 손자네와 함께한 10년이 좋았네.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봐야 해. 손흥민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가 만든 수익은 미래가 아닌가요? 레비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말했습니다. 그건 과거야. 이제 늙었어. 손흥민이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켜보시죠. 숫자로 증명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영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더선은 이렇게 썼죠. 손흥민 시대 끝났다. 데일리 메일은 더 심했습니다. 33세 이제 은퇴 수순. BBC는 한술 더 떴어요. 토트넘의 현명한 선택이라고 했죠. 토트넘 팬들 SNS에는 이런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손흥민 보낸다. 이제 젊은 애들 쓰자. 10년 고마웠지만 이젠 짐이야. 33세면 할아버지잖아. 근데 이들은 몰랐습니다. 토트넘이 방금 뭘 벌였는지를요. 2026년 3월 LAFC 본부 존 토링턴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재무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손흥민 이적료가 2,700만 달러입니다. 하나로 370억 원입니다. 이사 한 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쳤습니까? MLS 역대 최고 금액을 33세 선수한테요. 다른 이사가 덧붙였습니다. 토트넘이 벌인 선수잖아요. 작년에 고작 7골이었다고요. 마지막 이사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회장님, 이거 실패하면 회장님 목 날아갑니다. 토링턴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부상으로 못 뛰면 370억 날아가고 흥행 실패하면 500억 손해. 구단 이미지 타격까지 합치면 1,000억.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상을 했습니다. 최선의 시나리오. 유니폼 좀 팔리면 300억. 스폰서 몇 개 늘면 200억. 티켓, 수익 100억.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완전히 도박이네. 다음 날 아침 토링턴은 런던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손흥민과 마주 앉았습니다. 토링턴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그리즈만이 1순위였습니다. 3년을 공들였는데 재계약해버렸어요. 손흥민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늘 2순위였어요. 아시아 선수니까요. 그런데도 오시겠습니까? 손흥민이 토링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저를 믿어주신다면요. 단 한 가지만 약속해주세요. 뭔가요? 33세라는 이유로 의심하지 마세요. 숫자로 증명하겠습니다. 토링턴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확신하십니까? 손흥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은 370억을 거시는 거고 저는 제 인생을 거는 겁니다. 누가 더 간절할까요? 5월 7일 계약이 발표됐습니다. 손흥민 LAFC 이적, MLS 역대 최고 이적료. 미국 언론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2026년 5월 9일 아침 이 ESPN 본사 편집 회의실 수석 에디터 제프 칼리슬이 발표했습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 평가입니다. 최악의 이적 순위를 정했는데요. 2위가 손흥민입니다. 젊은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칼리슬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간단하죠? 33세 선수한테 370억 원, 토트넘에서 7골밖에 못 넣었고요. MLS 역대 최고 이적료인데 실적은 최악이에요. 회의실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기사가 올라갔습니다. 2026년 최악의 이적 순위 2위 LAFC 손흥민. 미국 팬들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이 ESPN 정확하네. 33세한테 370억 LAFC 망했다. 토트넘이 벌인 이유가 있지. 이 ESPN 해설자들이 방송에서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스티븐 A. 스미스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LAFC가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370억이면 젊은 유망주 3명을 영입할 수 있어요. 칼리슬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사 조회수가 하루 만에 200만을 넘었거든요. 그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맞지? 이런 게 팩트 폭격이야. 근데 3일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5월 10일 시카고 파이어전 손흥민 데뷔전. 후반 30분 교체 투입, 8분 뒤 페널티킥 유도. 미국 해설자가 말했습니다. 나쁘지 않은데요. ESPN 본사에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5월 17일 뉴잉글랜드 레볼루션 원정 첫 선발 출전. 손흥민이 도움 1개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끝나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패스 성공률 89%, 키패스 5회, 평점 8.1점, 양팀 통틀어 최고. MLS 사무국이 발표했습니다. 주간 베스트 10일 손흥민 선정. 이 ESPN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경기만큼은 베스트인데요. 5월 24일 FC 댈러스 원정 전반 6분 프리킥 찬스. 손흥민이 직접 섰습니다. 거리 20m, 각도가 애매했습니다. 수비수 5명이 벽을 쌓았습니다. 손흥민이 짧게 숨을 내쉬고 공을 찼습니다. 공이 벽을 넘어 니어포스트 상단 구석으로 정확하게 휘어 들어갔습니다. 골키퍼가 손끝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미국 해설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 마이 갓, 이게 33세의 프리킥입니까? 전성기 메시를 보는 것 같은데요. 경기가 끝나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슈팅 8회, 키패스 8회. 사실상 LAFC 공격을 혼자 주도했습니다. 팀 동료 운코시 타파리가 경기 후 기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이적 후 뛴 경기 모두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해야 합니다. 이 경기가 예술 작품이에요. 평점이 나왔습니다. 8점, 7점. 2주 연속 주간 베스트 11 선정. 이 ESPN 본사에서 칼리슬의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6월 14일 산호세 어스퀘이크스 원정. 경기 시작 전 칼리슬이 커피를 마시며 중계를 켰습니다. 휘슬이 울렸습니다. 킥오프. 그리고 정확히 52초 후 손흥민이 골을 넣었습니다. 해설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52초. 고작 52초입니다. 화장실도 못 갔어요. 칼리슬이 커피를 뿜었습니다. 4일 후 6월 18일 레알 솔트레이크 원정. 이날은 전설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전반 16분 손흥민이 헤딩으로 첫 골을 넣었습니다. 해설자가 외쳤습니다. 33세가 이런 전투력을. 전반 42분이었습니다. 손흥민이 하프라인에서 공을 받았습니다. 앞에 수비수가 3명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갑자기 속도를 올렸습니다. 첫 번째 수비수를 오른쪽으로 제쳤습니다. 두 번째는 왼쪽으로 제쳤습니다. 세 번째는 바디 페인트로 완전히 속였습니다. 50m를 혼자 달렸습니다. 그리고 왼발 가마차기 골. 해설자가 거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미쳤습니다. 50m를 혼자 돌파. 메시가 여기 있습니까? 아니, 이건 손흥민입니다. MLS 공식 채널이 즉시 이 장면을 시즌 베스트 돌파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후반 67분이었습니다.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오른쪽에서 공을 받았습니다. 슈팅 각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오른발로 강하게 때렸습니다. 공이 니어포스트로 정확히 꽂혔습니다. 해트릭. 경기장이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해설자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네, 해트릭입니다. 33세가 해트릭을. 이게 진짜 33세 맞습니까? 경기 통계가 나왔습니다. 골 3개, 슈팅 6회 중 유효 슈팅 5회, 드리블 성공 6회 중 5회, 평점 9점, 5점, MLS 시즌 전체 최고 평점이었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이 인터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33세는 끝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숫자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걸요. 그날 밤 미국 전역에 스포츠 뉴스가 손흥민을 톱으로 다뤘습니다. 칼리슬의 전화기는 밤새 울렸습니다. 5월 26일 아침 LAFC 구단 본부 재무팀장이 숨을 헐떡이며 회장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거 계산을 3번 다시 했는데요. 토링턴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유니폼이 150만 장 팔렸습니다. 뭐라고? 3주 만입니다. 150만 장이요. 토링턴이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50만 장 곱하기 10만 원은 1,500억 원. 네, 3주 만에 1,500억 원입니다. 재무팀장이 계속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더 있습니다. 또 콘텐츠 조회수요. 손흥민 오기 전엔 57억 뷰였는데 지금 340억 뷰입니다. 토링턴이 다시 계산했습니다. 594% 증가. 네, SNS 팔로워는 100만에서 210만으로 2배가 됐고요. 언론 보도는 289% 늘었습니다. 토링턴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메시를 넘어선 건데 재무팀장이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메시와 비교해봤습니다.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 첫 한 달 동안 유니폼 50만 장 팔았어요. 손흥민은 3주 만에 150만 장입니다. 3배예요. 그날 오후 토링턴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370억 원 투자 후회하지 않으세요? 토링턴이 미소 지었습니다. 후회요? 3주 만에 1,500억 원을 벌었는데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유니폼만 그렇습니까? 토링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스폰서 8개가 신규로 계약했어요. 티켓 수익은 150% 늘었고요. 중계권료도 올랐습니다. 그는 계산기를 카메라에 보여줬습니다. 전부 합치면 3천억 원입니다. 3주 만이에요. 그리고 오늘 포브스가 발표했습니다. 우리 구단 가치가 10억 달러에서 16억 달러로 올랐어요. 6억 달러, 하나로 8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토링턴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370억 투자에 2개월 만에 8천억을 벌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게 도박입니까? 투자입니까?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이 ESPN 본사 칼리슬의 전화기가 폭발했습니다. LA 코리아타운 BMO 스타디움 근처, 손흥민 경기 있는 날이면 이 거리는 완전히 바뀝니다. 한 식당 명가 주인 김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경기 전에 다 찹니다. 손흥민 오기 전엔 하루 매출이 300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900만 원입니다. 3배나요? 경기 있는 날은 1,500만 원 넘어요. 옆 가게 주인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손흥민 유니폼 입은 사람들이 줄을 서요. 한국 사람만이 아니에요. 중국인, 일본인, 심지어 멕시코 사람들도 와요. 코리아타운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LA 한인상공 회의소 회장이 발표했습니다. 한인타운 전체 매출이 50% 증가했습니다. 경기 있는 날은 100% 늘어요. 올해만 1,500억 원 매출 증가가 예상됩니다. 거리 곳곳에 손흥민 벽화가 생겼습니다. 높이 10m짜리 대형 벽화가 10개가 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거리를 손흥민 스트리트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인 2세 축구 교실 코치가 말했습니다. 등록 학생이 10배로 늘었어요. 이전엔 한 달에 30명이었는데 지금은 300명입니다. 대기자만 200명이에요. 학부모 박미경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손흥민 선수는 33세인데도 최고래요. 나도 나이 핑계 안 될 거예요. 6월 5일 저녁 이 ESPN 본사 이사회실 이사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칼리슬, 손흥민 기사를 내리시오. 칼리슬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사님, 이사장이 태블릿을 탕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은 없습니다. 트위터 트렌드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이 ESPN 바보들입니다. 다른 이사가 거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를 비웃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9경기 9골을 넣고 있어요. 칼리슬이 변명했습니다. 당시 판단으로는 합리적이었습니다. 33세 선수한테 370억은 이사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합리적이죠. 유니폼이 150만 장 팔렸습니다. 구단 가치가 8천억 원 올랐어요. 이게 최악의 이적입니까? 칼리슬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기사가 조용히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은 영원히 기억합니다. 누군가 캡처본을 올렸습니다. 미국 팬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ESPN 역대급 망신, 칼리슬 어디 갔어? 나와서 사과해. 최악의 이적은 이 ESPN 기자 채용이었네. 이 ESPN 해설자들이 방송에서 완전히 태도를 바꿨습니다. 스티븐 A. 스미스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손흥민은 현상입니다. 33세 나이를 완전히 무색하게 만드는 퍼포먼스예요. 한 달 전 같은 입으로 최악의 이적이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SPN은 끝까지 공식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6월 런던 토트넘 본부 재무보고서가 레비 회장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손흥민 이적 후 재정 손실 보고서. 재무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스폰서 수익이 연간 500억 원 감소했습니다. 삼성, LG, 현대가 모두 계약을 해지했어요. 레비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유니폼 판매는 60% 떨어졌습니다. 연간 300억 원 손실이고요. 아시아 중계권은 30% 하락했어요. 200억 원입니다. 레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총 손실은 연간 120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사 한 명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370억 원 받고 1200억 원을 잃었습니다. 성적은 더 심각했습니다. 손흥민 없는 토트넘은 10경기에서 2승 3무사 패를 기록했습니다. 순위 14위로 추락했습니다. 득점은 10경기 동안 9골, 경기당 0.9골에 불과했습니다. 손흥민이 있을 때는 경기당 2점 1골이었습니다. 영국 매체들이 일제히 비판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더선은 이렇게 썼습니다. 토트넘 역사상 최악의 결정. 데일리 메일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황금 거위를 죽인 레비. BBC는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1200억 날린 토트넘의 치명적 실수. 토트넘 팬들이 경기장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레비 사퇴, 손흥민 돌려줘. 레비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으니까요. 손흥민에게는 특별한 파트너가 있습니다. 드니 부안가, 가봉 출신 공격수입니다. 이 둘이 만든 기록이 놀랍습니다. 기자가 부앙에게 물었습니다. 손흥민과 어떻게 그렇게 잘 맞나요? 부앙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눈빛이요. 손흥민 형이 이렇게 보면 저는 달려요. 그럼 형이 패스해요. 골이죠. 말이 통하나요? 아니요. 한국어 몰라요. 근데 축구는 말이 필요 없어요. 손흥민과 부앙가는 19골을 만들어냈습니다. MLS 역사상 최단기간 최다 합작 기록입니다. 이전 기록 15골을 단번에 넘어섰습니다. 7월 19일 콜로라도전 손흥민이 골을 넣었습니다. 이게 LAFC 구단 통산 500번째 골이었습니다. 260경기 만에 달성했습니다. MLS 최단 기록이었습니다. 이전 기록보다 35경기나 빨랐습니다. LAFC가 즉시 SNS에 올렸습니다. 500골 달성, 역대 최소 경기, 주인공은 손흥민. 2026년 7월 어느 날 저는 LA로 날아갔습니다. 손흥민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였죠. BMO 필드 기자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처음에 이 SPN이 당신을 최악의 이적 2위로 뽑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손흥민이 잠시 창밖을 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왜요? 33세라는 이유만으로 제 10년을 부정당한 기분이었거든요. 토트넘에서도 이 SPN에서도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증명하고 싶었어요. 나이는 핑계가 아니라는 걸요. 손흥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숫자만 봅니다. 유니폼 150만 장, 8천억 원 이런 거요. 근데 저한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죠? 저를 믿어준 사람들이었어요. 토링턴 회장님, 동료들, 그리고 나이 때문에 무시당했던 전 세계 모든 분들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370억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존엄성을 지킨 이야기였던 거죠. 경기 후 LA 한인타운을 걸었습니다. 한 식당 앞에서 60대 할머니가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계셨어요. 할머니, 축구 좋아하세요? 아니요, 축구는 잘 몰라요. 그럼 왜 유니폼을?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미국 왔어요. 식당에서 설거지하면서 아들 둘 키웠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나이 많은 아줌마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면서요.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33세에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61세인데 작은 식당 하나 차리려고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손흥민 보니까 용기가 나요.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날 12살 한인 2세 준노를 만났습니다. 준노야, 손흥민 좋아해? 네, 완전 좋아해요. 왜? 학교에서 애들이 그래요. 아시아는 축구 못해 하면서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33세인데도 미국에서 제일 잘하잖아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준노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이는 숫자일 뿐이래요. 손흥민이 그랬대요.
12살 아이가 벌써 인생을 배우고 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이 만든 건 8천억 원이 아니었습니다. 61세 할머니의 용기, 12살 아이의 꿈, 33세에 끝났다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의 희망, 그게 진짜 가치였던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 나는 이제 늦었어. 나는 이제 끝났어. 손흥민이 답했습니다. 33세에 토트넘한테 버림받았을 때, 전 세계가 끝났다고 했을 때, 이 SPN이 최악이라고 했을 때 그는 숫자로 대답했습니다. 9경기 9골, 유니폼 150만 장, 8천억 원 가치 창출. 하지만 진짜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준비가 안 된 게 핑계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60대 식당 차릴 수 있고 40대 새 직업 시작할 수 있고 50대 운동 시작할 수 있어요. 손흥민이 증명했으니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나이 때문에 포기하려는 친구, 늙었다고 생각하는 부모님, 도전이 두려운 자녀에게, 그리고 말해주세요. 손흥민 봤어? 33세가 뭐 어때? 우리도 할 수 있어. 구독 버튼을 누르는 건 단순히 영상을 저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 메시지에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좋아요를 누르는 건 응원입니다. 나도 도전하겠다. 공유하는 건 용기를 나눠주는 겁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나이와 도전을 써주세요.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52세입니다.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손흥민 덕분에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차례입니다. 나이와 도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증명합시다. 33세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대한민국 파이팅. 나이는 숫자일 뿐. 손흥민 파이팅. 그리고 당신도 파이팅. 지금까지 손흥민에게 인생을 배운 마크 스펜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을 본 당신은 오늘부터 나이를 핑계대지 마세요. 손흥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